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불교 전통 문화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독실한 불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하면서 불교계에서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조계종 호법부장 서리에 천안 현암사 주지이자 BBS 불교방송 재단 이사인 현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출가 30년 이상 조계종 스님들이 종사와 명덕 법계를 품서받고 화합과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4일 원적에 든 대강백 철회당 종광 스님 연결식이 경주 기림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불교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대중적 가치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불교 문화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인 상황에서 가상,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긴 간격을 이러한 최첨단 IT 기술이 메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 흐름에 맞는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콘텐츠 개발은 불교계가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불교 문화 비전에 관한 기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방향을 점검하는 정책 좌담회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의 존재 방식과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비대면, 비접촉 사회가 이끌어졌고 이에 따라서 완전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다양한 기술이 증대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삶의 변화는 바로 언택트 시장의 급성장입니다. 온라인, 비대면이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통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상과 추상을 뜻하는 영어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 용어까지 등장한 지금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불교문화 콘텐츠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현재 융복합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공간이 되었고 비대면 시대의 메타버스가 전체 콘텐츠 분야를 뛰어넘어서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불교 명상을 활용한 이른바 MZ세대의 정신건강관리, 회복을 위한 메타버스 디지털 솔루션과 같은 연구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IT 기술의 가속화로 인해서 플랫폼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으며 불교 문화 수립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처와 예상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끊임없이 창조와 변화를 거듭해온 한국의 전통 문화가 종교를 초월해 한층 진화하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불교 문화 비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더 높은 안목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종단 문화 정책에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사회 신기술이 성큼 앞당겨진 가운데 불교계가 시공간을 초월한 불교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공급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독실한 불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하면서 불교계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머니가 대구 파계사 신도회장을 지내는 등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고인은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 불자들의 염원이었던 불교방송국 설립 허가를 공약으로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0년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인 BBS 불교방송 개국으로 방송포교의 새 장을 여는 데 기여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의현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을 여러 차례 지낸 노건 스님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인연으로 노 전 대통령은 대구 동아사 통일기원대전 현판을 직접 썼고 부인 김옥숙 여사의 법명을 딴 만덕전이 김천직지사에서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호법부장 서리에 천안 현암사 주지이자 BBS 불교방송 재단 이사인 현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민 스님에게 호법부장 서리 임명장을 수여하며 종무행정이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호법부장 서리 현민 스님은 대원 스님을 은사로 1987년 3위계를 받았으며 총무원 상임감찰과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 관리위원, 역삼 청소년 수련관장, BBS 불교방송 재단 사무국장, 16, 17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출가 30년 이상의 조계종 중진 지도자 스님들이 종사와 명덕 법계를 품서받고 화합과 수행으로 정진할 것을 다시 한번 서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초심과 공심으로 이룬 원력을 불자와 국민에게 회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푸른 가을 하늘 아래 62명의 스님들이 새롭게 받아든 21조 가사를 정대합니다. 왼쪽 어깨로 새 가사를 펼쳐 수하고 삼배를 올립니다. 출가한 지 30년 이상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과 전법교에 매진해온 비구 36명, 비구니 26명이 각각 종사와 명덕법계를 품서받았습니다. 삭발염이 당시 초발심이 떠올라 중생구제의 원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화합과 수행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나이다. 인천의 사표로서 위를 항상 가다듬으며 중생구제의 원력을 더욱 크게 할 것을 다짐하나이다. 법계를 품서받은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30회를 맞았습니다. 대부분 사찰 주지나 종단 주요 소임 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더욱 무거워진 책임감을 당부했습니다. 얼마나 경축한 일인가. 금일이 법계 품성은 종단의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니 더 높은 지위와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제 종단 지도자로서 종단과 함께 초심과 공심으로 이룬 원력을 불자와 국민들에게 회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법계 품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심과 공심으로 이룬 이 광유로운 원력이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불자와 국민들에게 회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법계위원회는 2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비구 84명, 비구니 49명에게 각각 대덕과 해덕 법계를 수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21조 가사를 수여한 스님들은 이전보다 더욱 큰 전법교화의 책무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실시한 2급 승가고시에서 비구 해공 스님, 비구니 덕유 스님이 전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급 승가고시에 수석 합격한 해공 스님, 덕유 스님에게 각각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해공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봉선사 포교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미르감 주지와 송산 노인종합복지관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덕유 스님은 총무원 재무국장을 거쳐 현재 도선사 재무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앙승가대에서 치러진 2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82명, 비구니 48명의 스님이 응시했습니다. 교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오다 지난 24일 원적에 든 대강백, 철회당 종광 스님의 연결식이 경주 기림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대강백으로 손꼽혔고 사회 봉사 활동에도 매진했던 종광 스님의 사상과 뜻을 잇는 자리였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입적한 철회당 종광 스님의 연결식이 어제 함월산 기림사 천불전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타종을 시작으로 문도들의 헌향과 헌다, 스님의 행장 소개와 연결사, 법어, 조사와 조시,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968년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종광 스님은 법주사 승가대학 강주 등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매진했으며 16년간 중앙 종회의원을 맡아 종단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기림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과 경주 장애인 복지관장, 아수라 야구단 단장 등 인재 불사와 지역 포교에 힘썼습니다. 대강백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신 많은 스님과 불자들을 대인 춘풍하듯 맞이하였으며 때로는 성가 경학을 주대로 토론하시는 것을 좋아하여 지조감에 후학과 불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림사 주지 덕민 스님은 연결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별 없이 전하고자 했던 영원한 수행자 종광 스님을 기렸습니다. 언젠가 만나니 이제는 선사도 강사도 아닌 영원한 학인으로 정진하자고 하던 그 맹세를 잊었는가. 시자시 치며 일심으로 헐헐 떠나가려나.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주지 종우 스님은 끊임없이 공부하다 후련히 환지 본처한 스님의 마지막 길에 아쉬운 마음을 담아 추모했습니다. 종광 스님은 알다시피 지능과 지성, 친화력과 상상력, 안목, 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을 두루 갖춰 계셨던 스님입니다. 앞으로 종단이나 문중을 해서 큰 일을 해주리라고 믿었는데 이제 먼 길을 떠나시니 어디로 떠나시나이까? 온 곳도 간 곳도 흔적을 찾을 수 없기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꿈과 같습니다. 연결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중생 속에 늘 깨어있으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저희 제자 일동은 은사 스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들어 지조감을 원만하게 가꾸면서 각자의 맡은 바 소임과 수행에 정진하겠습니다. 종광 스님의 49제는 불국사 무설정과 기림사, 지조감 등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수행자로 늘 깨어있으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온 스님의 발자취가 묵직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경주 기림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천대종이 단양 구인사에서 제116차 임시종의회를 열어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처리는 재적의원 30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종의회 의장 무원 스님의 안건 상정에 이어 총무원장 문덕 스님의 편성 내용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각 분과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천대종은 다음 달 18일 구인사에서 내년도 종단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제117차 정기종의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미디어 포교를 이끄는 후원 조직 만공회 동참과 전법 활성화를 발언하는 10월 특별 생방송 만공의 공덕주를 모십니다가 진행됐습니다. 10월 만공의 모연방송은 지난 25일 시작해 둘째 날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의 진행에 해남 미황사 전 주지이자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 금강스님이 출연해 전국 불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만공의 특별 생방송은 오는 11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소원과 학업 성취를 발언하는 시간으로 꾸며졌고, 금강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참선 명상법도 소개했습니다. 또 라디오 생방송을 BBS 유튜브를 통한 보이는 라디오로도 선보였고,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와 불자들은 실시간 댓글과 만공의 동참 전화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불교 대중화에 헌신했던 대원 장경호 거사의 원력이 서린 서울 대원정사가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신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은 쌀에 따뜻한 온기를 담아 이웃에 전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이내 도착한 곳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 대원정사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신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국제강 창업주인 장경호 거사가 세운 대원정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하는 현장입니다. 사찰 신도들이 정성껏 모은 3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린 겁니다. 부임한 지 한 달 간 넘은 주지 스님에겐 첫 번째 행사로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후암동 일대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국민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미약한 쌀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낙후된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후암동 주민들로서는 공동체 의식을 깊이 느끼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가 그 차상위 계층 합치면 한 1,000명 정도가 우리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강스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후암동에 이렇게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위를 느끼는 늦가을, 곧 닥칠 김장철에도 어김없이 나눔의 손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절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교도소와 군부대 같은 그런 곳에서도 나눔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력해 나가고, 또 김장철에도 이 힘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지만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진 온정은 따뜻한 겨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서울 도봉산의 천연고찰 도봉사가 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진과 소외계층에게 사찰 음식을 보시했습니다. 서울 도봉사암연합회와 도봉구청, 도봉문화원은 지난 25일 도봉사에서 2021 도봉산 사찰음식전을 열고 코로나19 의료진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찰음식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도봉사 주지 호연스님과 신도, 자원봉사자들은 연잎밥 등으로 이뤄진 사찰음식 도시락 445인분을 손수 만들고 포장해 도봉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각 지역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시국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또 의료진들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사찰 음식에 약을 드시고 보약으로 생각하시고 잘 드시고 치료에 전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세상을 개최해 주신 사암연합회 후연 스님과 여러 스님들 그리고 자원봉사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이상으로 10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